저는 IBK 기업은행에 입행하여 좋은 고객들과 직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할 것이며 앞으로 지점의 작은 일까지 책임지는 중요한 일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처음 영상부터 사례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면접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도 만약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이 두 가지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잘 표현하시고 이게 자소서에부터 반영이 잘 되면 굉장히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면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면접뿐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입사업 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입사업 포부는 문항의 의도가 뭘까요? 질문의 의도가 면접관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특정 회사, 특정 산업, 특정 직무 이렇게 나뉘지 않고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럼 왜 궁금한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왜? 입사 후 포부. 말 그대로 당신이 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뭘 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구성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는 나의 의지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이 회사가 좋아요. 대부분 이제 막연한 대부분 입사 보고 많거든요. 그거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직무나 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적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입사업 포부를 물어보는 거는 당신이 이 일을 맡았을 때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네가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 라는 해석으로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너 뭐 하고 싶니? 물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답변할 때는 답변의 구성은 작더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A 지원자나 B 지원자 같이 그러한 답변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입사 포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연계성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어떤 학생들은 입사 포부를 작성할 때 각 그 문단 구성이 다 달라요. 저는요 입사 포부 5년 뒤에 제가 어떠한 영업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1년에서 3년까지는요 지점에서 어떻게 영업 관리를 잘해서요 지점원들과 이런 매출 실적을 잘 달성할 거예요. 3년에서 5년은요 지점 말고 본부, 본사에 가서 제가 기획 파트로서 어떤 일을 담당할 거예요. 5년부터 10년까지는요 제가 또 해외 어느 매장에 가서 어느 브랜드를 육성할 거예요. 이렇게 구성하는 예시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또 즉흥적으로 예시를 든 거지만 이러한 예시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입사업 포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일성, 연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롯데백화점의 어느 지역 매출을 10년 뒤에 20% 이상 반드시 달성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입사 후에 1년에서 3년까지는 현장의 분위기와 현장의 어떠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지점에 있는 영업점에 있는 직원들과 소통을 하며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 파악에 대한 공부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3년에서 5년까지는요, 이러한 고객 관리 경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에 있어서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마케팅적으로 이러한 플로우들을 볼 거고요. 해외 유망 시장이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할 겁니다. 5년에서 10년까지는 제가 관심 있는 해외 지역들을 소팅해서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MS 비율, 시장 점유율 비율을 10% 이상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볼 거예요. 최종적으로 저는 10년 뒤에 해외 미국 시장에 어떠한 포지션으로 20% 이상 매출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입사 포부를 작성하거나 말할 때는 최종적인 나의 비전을 두 갈식으로 가장 첫 문장에 구성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나는 10년 뒤에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의 전문가가 돼서 20%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요, 저는 첫 번째, 1년에서 3년까지는 처음부터 무턱대고 미국 시장 제가 진출하는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1년에서 3년까지 국내에 있는 내가 지점에 배치를 받게 될 텐데 이 지점에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지점의 현장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배우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현장 영업을 기반을 중심으로 현장형 인재가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까지는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현장 기반으로 해외 영업을 하려면 마케팅도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 현장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직접 마케팅 계획을 세워보고 그거를 지점에 적용시켜보고 이러한 프로모션이나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보는 경험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발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제시하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년에서 10년까지는 뭐예요? 해외 10년 뒤에 내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또 연계성을 찾는 거죠. 제가 최종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해외 지역에 만약에 런칭하는 시장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 지역 한 가지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해외 지역 우리 회사가 진출한 해외 시장의 규모나 매출, 영업점의 방향, 마케팅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특히 미국 시장에 보완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 역량과 노력들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뒤에 결국 나는 마켓쉐어 20%를 만드는 해외 지점에서 어떻게 이 전략들을 구사해 볼 거예요. 라고 이제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좋은 건 뭐냐면 입사업 포부라는 거는 각 연도별로 달라질 수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달라진다기보다 입사 후 최종적으로 포부를 말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연계성 있게 준비를 해서 나는 10년 후에 이거를 꼭 달성하겠다라는 거를 얘기한다면 솔직히 연계성이 있어 보이죠. 연계성이 있어 보일 뿐더러 그 최종적인 비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해외 미국 지역의 마켓 쉐어 20%를 달성한다는 거는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이 회사가 해외 지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면접에서 그러면 현재 우리 기업의 우리 미국 지역에 마켓 쉐어가 얼마인지를 아나요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게 면접의 예상 질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그러한 회사의 정보들을 파악했다는 거죠. 그 정보들을 파악했다는 거는 그 회사와 그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로열티예요. 이게 단순한 질문에서 끝나지 않는 거고요. 로열티로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그 로열티를 바탕으로 정보를 갖고 왔고 나의 나름대로 근거 제시와 목표 설정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지금 한 거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나름적으로 연계 있고 세부적인 계획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입사업 포부가 너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난 잘하겠다. 나는 고객들과 소통하겠다. 영업을 잘하겠다. 기획을 잘하겠다. 이것보다 내가 원하는 직무 그리고 그 회사의 방향성 중에서 가장 내가 눈길이 가는 타이틀을 비전으로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의 수치를 약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왜? 나의 목표잖아요. 나의 5년, 10년. 제가 10년으로 잡아드린 건 그냥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를 저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뭐 5년은 좀 너무 짧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기간 수치를 내 스스로 변형해서 나만의 근거를 만들고요. 그 상위에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연계성 있는 단계를 제시해 놓으시면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지원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러한 것이 면접을 이루어짐에 있어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역량이며 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시를 토대로 해서 조금 사례 붙이는 연습들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입사 포부에 대한 예시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을 토대로 해서 나의 최종적인 목표를 한번 잡아본다. 그 목표를 잡고 연계성 있는 단계별로 시행 단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달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로열티를 강조시킨다. 이 전략을 반드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필요하신 사항을 남겨주시면 그 영상 계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든 취업 시장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